한 개가 수백 번 구르는 것보다 호박이 한 번 구르는 게 낫습니다. 저배당 깜빡이로 돈 딸 수 있습니까? 경마는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니라 돈 놓고 배당을 먹는 갬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마팬 여러분, 고배당 사냥꾼 강민입니다. 2017년 5월 14일 일요경마 유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요경마 편성 재미가 있습니다. 불안한 인기마가 배당판에 헛바람을 불어주는 경주가 여러 개 레이스가 보이는데요. 그런 경주는 배당을 노려볼 찬스가 되는 것입니다. 항상 그랬습니다만은 강민은 가급적 배당이 나와줄 수 있는 경주를 집중적으로 승부 경주로 노리고 가는데요. 자, 오늘 1호 경마에서 노림수를 두는 승부처 6경주, 8경주, 9경주, 10경주가 되겠습니다. 6경주, 8경주, 9경주, 10경주. 6경주, 8경주, 9경주, 10경주는 다른 레이스보다 좀 더 배당이 나올 가능성, 배당이 터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경주로 그렇게 보여지고, 또 강민의 노림수, 놓고 가는 충마에 대한 확신 분명히 서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 막건으로 오늘 1호 경마 역시 배당 막건으로 제대로 챙겨 먹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 8경주, 9경주, 10경주, 자, 이렇게 4개 경주를 승부 경주로 준비해 주시고 바로 1경주부터 유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5월 14일 일요일 1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300m 별정 경주입니다. 7마리 단촐한 편성, 한마디로 똥말들이 출전한 경주입니다. 1번마 선스마트와 7번마 루비벌킨이 깜빡이로 팔릴 수밖에 없는 편성인데요. 1번, 7번의 깜빡이를 깰 이유는 없습니다. 1번마 선스마트는 직전 경주에서도 강민이 실전 막건으로 강하게 노렸던 강민의 관리 마필이 되겠습니다. 보여준 액면은 없어요. 직전 경주가 가장 좋은 성적입니다. 정말 열심히 타고 최적 전개를 풀어가면서 꾸역꾸역 3차까지 왔던 것이, 또 결승선에서 내추로 기대는 안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것이 이 마필의 최선이라고 보여지죠. 하지만 경마라는 것은 편성의 싸움입니다. 어떠한 상대를 만나느냐가 중요한데요. 오늘은 너무너무 약한 상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1번마 선스마트가 오늘 1번 게이트에서 밀면 단독 선행까지 뽑아 나설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1번마 선스마트는요, 혈통적 잠재 능력이 있습니다. 이미 1군에서 좋은 성적을 보였던 금화 챔프라든가 또 그 선 노들리, 굉장히 빠른 스피드를 지닌 마필들이죠. 그런 마필과 목의 혈통이 같습니다. 목의 형제 마필입니다. 분명 더 띄워줄 잠재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1번마 선스마트는 꺾을 수가 없고, 7번마 루비벌킨이라는 마필은 직전 경주 인기 5위였는데 그때 강 대가리가 서 있었죠. 남원퀸이라는 강축이 서 있는 경주에서 후차권에서 루비벌킨 주력 막건으로 압축 막건 7.4배 찍어 먹었습니다. 그 전에 3월 18일 경주도 열심히 타고 깨지긴 했습니다만은 큰 착차가 없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직전 경주는 무조건 강하게 노려야 된다. 선두권이 강하지 않은 편성에서는 무조건 막판 뚝심으로 날라올 수 있는 마필이다라고 강조해 말씀드렸는데 딱 그렇게 자력 입상을 성공을 한 겁니다. 1300m 늘어난 경주 거리가 이 마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는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7번마 루비벌킨, 1번마 선스마트 깜빡이인데 1번, 7번의 깜빡이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돼요. 자, 문제는 너무 저배당이다 보니까 뭔가 좀 대안막건을 찾아보고 싶다는 겁니다. 뭐 3차권에서 3복승식이나 또 3쌍승식이나 이런 마필, 이런 배팅 전략도 좀 세워볼 필요가 있잖아요. 2번마 1등 여걸도 얼레벌레 바람을 불 거고, 4번마 초등 레이스도 그렇고요. 또 6번마 갈색 총알, 이런 마필들도 보여주는 액면은 없습니다만 편성이 이렇다 보니까 인기마로 팔릴 수밖에 없는데, 강민이 5번마 미러클 하트라는 마필도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보여주는 액면은 전혀 없어요. 근데 직전 경주 말 타는 거 보니까 그야말로 아주 강공을 펼치더라고요. 이런 놈들은
다시 한번 강공입니다. 무조건 이빠이 가는 그런 상황인데 3차권 도전을 해볼 만해요. 어쨌거나 이번 1경주는 1번마 선스마트, 7번마 루비벌킨 복승식 기준으로는 한 방이고요. 3차권까지 엮어갈 마필은 5번마 미라클 하트 정도는 관심권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5월 14일 일요일 2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000m 별정경주입니다. 아직 전력이 다 드러나지 않은 신의 마필들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공략해 주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3번마 역전의 순간, 7번마 드림로켓, 안쪽에 2번마 하늘의 스타, 더 나가서는 9번마 슈퍼트로퍼라든가 또 5번마 두손아이라든가 일단 앞선에서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는 마필들이 인기마로 팔릴 수밖에 없는 편성입니다. 3번마 역전의 순간이 4월 28일 날 주행심사 내용을 보니까 1번 게이트 이점은 상당히 좋았습니다만은 선행을 장악하고 나서는 과정이 무난했어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좀 여유가 있었는데 끝걸음은 좀 살짝 부족한 느낌이긴 했습니다만은 뭐 기록 자체도 나쁘진 않았고요. 또 오늘 안쪽 게이트를 잘 뽑았기 때문에 이게 인기 1위로 팔릴 상황이고요. 7번마 드림로켓이라는 마필이 김용근 기수가 안장에 올라왔는데 뭐 주파 기록도 나쁘진 않고요. 주행심사 때 내용을 보면요. 그리고 모래에 대한 반응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번마 드림로켓도 배당판에 바람을 많이 불 텐데 요거는 실전에서 즉시 가능한 전력으로 평가를 합니다. 안쪽에 2번마 하늘의 스타라는 마필이 5월 4일 재검 때 내용을 보니까 연습 주행 때 내용을 보니까 그때 한 2위권, 3위권 그렇게 선입을 쫓아가면서 모래도 좀 살짝 맞아봤는데 모래에 대한 반응은 그렇게 뭐 나쁘진 않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4코너에서 이렇게 선행을 먼저 좀 뽑아 나서면서 경주 전개에 대한 그런 그림, 그러니까 데뷔전 바로 모래를 맞고 몸싸움을 해서 이길 수 있느냐 그런 느낌은 없어요. 이게 3월 3일 경주 주행심사 때 1분 5초대의 주파 기록으로 주행심사를 합격하긴 했습니다만은 실전을 방불케 하는 그런 추진을 했던 그런 마필이거든요. 그래서 2번마 하늘스타는 지금 안쪽 게이트에서 좀 인기마로 팔릴 상황이지만은 이거를 충마로 놓고 들어가기엔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편안하게 선행을 나설 수 있다는 그림이 없잖아요. 어차피 안쪽에서 쫓아가야 되는 그런 그림이면 좀 과도하게 인기가 집중되는 상황은 조심하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9번마 슈퍼트루퍼는 일단 앞선을 가야 더 뛰는 마필로 보는데 오늘은 두손아이라든가 역전 순간이라든가 이런 마필 때문에 일단 앞장 승부는 어렵다고 보죠. 5번마 두손아이도 1, 2, 3번 안쪽 게이트로 들어왔으면은 이거는 좀 관심권으로 가져갈 생각이었는데 5번 게이트가 넉넉한 조건은 아니라고 보죠. 어쨌거나 직전 5월 4일 연습 주행 때 보니까 좀 스타트 자체가 그렇게 빠르진 않았어요. 근데 중속으로 이렇게 선행마 외곽을 좀 크게 돌면서 모래를 좀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인데 마지막 추진 동작은 없었습니다. 뭐 가능성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4월 21일 경주를 보면은 또 끝걸음이 좀 많이 좀 부족했고요. 모래를 맞아보지 않았다는, 모래 검증이 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변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7번 드림로켓, 3번 역전의 순간, 2번은 하늘의 스타, 뭐 관심권으로 이렇게 세 마리를 압축할 수가 있겠는데 이 세 마리가 인기마로 팔릴 것 같죠? 자, 그 중에서 7번마 드림로켓을 조금 더 강하게 읽어주시면서 이번 2경주는 시네마 경주입니다.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공략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5월 14일 일요일 3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0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은근히 혼전 편성입니다. 당일 현장 분위기를 좀 꼼꼼하게 살피면서 공략해 주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1번마 질풍독주가 1번 게이트 잘 뽑았고요. 아마도 배당판에 머리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2번마 로얄 에센스, 또 7번마 항공모함도 팔릴 거고, 또 5번마 퍼펙트 빅시, 이런 놈들이 이 배당판 바람을 많이 불어줄 수 있는 상황인데요.
1번마 질풍독주는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입니다. 이 마필만 생각하면 정말 많이 아쉬워요. 1월 21일 경주에서도 강민이 고배당으로 노렸던 마필이고 2월 25일 경주에서는 이거를 충마로 놓고 갔습니다. 질풍독주 충마로 놓고 그때 당시 이 서울볼트의 주력 승부 막건을 때렸는데 너무나 아쉽게 3착 아닙니까? 거의 뭐 다 왔다 싶었는데 마지막에 덜미가 잡혔던 그 내용이었는데 착차는 거의 없었어요. 그때 당시 그게 배당이 93배였습니다. 제가 배당도 안 까먹습니다. 93배를 완짝 막건으로 때렸다가 아쉬움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직전 경주는 강민이 쌍승식 대가리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순군전이긴 합니다만은 뭐 특별하게 센 말들이 없어요. 1번 게이트 잘 뽑았고 최근 경주에서 확실하게 살아나는 걸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번마 질풍독주 뭐 인기마로 팔립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좀 조심스럽게 보는 부분은 모래에 대한 악벽이에요. 이 모래를 맞으면 덜 뛰는 악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를 안 맞는 전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선행을 가야 되는데 1번 게이트에서 과연 얼마나 선행을 편안하게 뽑아 나설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2번마 로얄에센스는 직전 경주에서 이게 얼레벌레 인기마로 팔렸지만은 강민이 완전히 꺾었어요. 선행을 나서면 잘 뛰는 마필입니다만은 월등하게 빠른 선행력이 아니기 때문에 초반에 선행을 나서는 과정에서 힘을 쓸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끝걸음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꺾었는데 딱 그렇게 깨졌죠. 거의 다 와서 한 100m 남겨놓고 그때 덜미가 잡히는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좀 짧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좀 앞장을 까야 더 뛸 수 있는 마필인데 1번, 2번이 지금 안쪽에 1번, 2번이 깜빡이로 팔릴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시죠. 7번마 핵항공모함을 주목합니다. 지금 1년 공백기가 길어졌는데 사실 이 핵항공모함이라는 마필이 데뷔 초의 마방기 대치는 정말 대단했던 마필이에요. 원래 이 마필이 지금은 이제 퇴출이 됐습니다만은 25조 강명준 조교사 소속의 마필이었지 않습니까? 데뷔 전부터 강민이 아주 강하게 노렸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4월 28일 재검 때 내용을 보니까 뭐 붙들고 선행을 가긴 했습니다만은 워낙 끝걸음이 널널했어요. 주파 기록도 좋았고 뭐 경주 내용도 좋고 또 마체 떠벌이라든가 주법이라든가 나분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7번마 핵항공모함이 당일 현장에서 체중이 많이 늘어서 나오겠죠. 아무래도 재검 때 주행 재검 때 555kg였으니까 그래도 이거는 강하게 읽어줄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7번마 핵항공모함은 데뷔 초부터 싹수를 높게 평가했던 마필이고요. 무조건 넣뜁니다. 이런 마필들은. 4번마 파티타임. 강민의 관리 마필이죠. 1월달 경주에서 아주 기분 좋게 그때 127.5배였죠. 은하철마라는 강대가리 세워놓고 파티타임에 2방 주력 막건. 원래는 3방이었는데 한 마리가 현장에서 취소가 됐기 때문에 2방으로 압축 승부 막건 127.5배를 때려 먹었던 강민의 관리 마필인데요. 이거 또 됩니다. 아직 한계를 드러내지 않은 전력이에요. 4월 2일 경주를 보면요. 그때 당시에 초반에 선행을 노리다가 실패를 했죠. 그러면서 결승선에서 또 진로가 좋지가 못해 진로 방해를 당했어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훅걸음이 살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4번마 파티타임은 선행을 나서면 더 뛰는 마필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단순한 선행마가 아니에요. 쫓아가도 되기 때문에 4번마 파티타임 실전 막건 주목하시고요. 5번마 퍼펙트 빅시도 어느 정도 좀 바람을 불 텐데 2월 18일 경주 인기바로 팔렸어도 깜빡이로 팔렸어도 꺾었죠. 최근 2번의 경주도 신경 쓰지 않고 꺾었죠. 그게 전부입니다. 8번마 서울키는 적정거리가 1000m입니다. 이거는 발바꿈이 좋지가 못하기 때문에 경주거리 늘어나면 쥐약이에요. 하지만 1000m는 얼레벌레 묻어가다가 올 수 있는 마필입니다. 이게 예전에 그 이찬호 기수가 탔던 그 인기마 하나 있었어요. 그 거기에 붙여가지고 대가리에 붙여가지고 한 40배 때려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지상파원가 그랬습니다. 근데 그 서울킹 그때의 그 1000m에서 때려 먹었던 그 좋은 기억이 있어서 이게 선두권에 묻어가다가 버티는 그림 1월 7일 경주처럼 그렇게 타면 다시 한번 고배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8번 서울킹까지도 관심권으로 갑니다. 대가리를 어떤 놈으로 놓고 가느냐가 중요한데 1번, 2번 안쪽에 있는 1번, 2번이 깜빡이로 팔리겠습니다만
좀 더 공격적으로 배팅을 들어가고 싶다는 겁니다. 7번은 핵항공모함. 기본 사이즈가 센 놈이 맞아요. 데뷔 초부터 기대치가 상당히 높았던 마필. 7번은 핵항공모함을 조금 더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5월 14일 일요일 4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은근히 혼전 편성인데요. 인기 마필들의 옥석을 분명하게 가려가면서 최대한 구멍수를 압축해서 공략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당일 배당팔이 인기마는 4번마 어게인 신화, 7번마 고스타운, 3번마 새벽이, 그리고 안쪽에 1번마 상비군, 2번마 초한, 더 나가서는 9번마 정상대길, 이런 마필들까지 배당팔의 발음을 불어줄 수가 있겠는데요. 1번마 상비군이 1번 게이트를 잘 뽑았어요. 이게 또 얼레벌레 인기마로 팔릴 것 같으네요. 직전 경주 만만치 않은 편성에서 3차까지 오는 내용은 나쁘질 않았습니다. 다만 직전 경주도 정말 선행마 뒤에 바짝 붙여가면서 그야말로 최적 전개, 꽃 전개를 풀어가고 깨졌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은 1200 늘어난 경주 거리고 직전보다 이번 페이스가 좀 더 빠르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1번은 상비군은 이제는 한계를 드러낸 전력으로 봅니다. 1번 게이트에서 이게 아마 춘대끼리까지도 팔릴 수가 있을 것 같으네요. 1번만 상비군은 보여주는 액면이 전부라고 봐야 되고요. 2번만 초하는 이거 제가 직전 경주 이걸 놓쳐가지고 너무나 아쉬움이 많이 남았어요. 이 주행심사를 복귀를 잘했죠. 기록보다는 경주 내용, 주행심사 내용이 좋았기 때문에 바로 즉시 가능한 전력이다. 이건 고배당으로 노려된다 말씀드리고 2월 25일 경주에서 실질적으로 고배당으로 또 강하게 노렸던 마필이에요. 근데 빠른 페이스를 쫓아가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아닌가 보다 싶어서 직전 경주에 경주 거리가 늘어나면 보자라고 봤는데 1000m에서 그냥 때리고 들어온 거예요. 물론 앞선이 좀 경합으로 무너지는 그런 상대적으로 전개운이 따라줬던 부분도 없지 않았습니다. 어쨌거나 4번마 초안은 오늘 1200m 늘어난 경주거리가 직전보다는 한결 유리한 조건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3번마 새벽이 2월 5일 데뷔전에서 앞선이 좀 뽁짝뽁짝하게 흘러가는 그 페이스였는데 차분하게 자기 페이스를 잘 쫓아가더라고요. 기본 스피드가 있어요. 중속이 있고 차분하게 자기 페이스를 쫓아가서 널널하게 낙승을 거뒀는데 순군전이라도 1200 늘어난 경주거리라도 또 봐야 됩니다. 이거는 기본 사이즈가 센 놈이고 4번마 어게인 신화는 직전에 얼레벌레 배당판 바람을 불어서도 강민이 완전하게 꺾었던 마필입니다. 그 전에 2월 4일 경주에서는 12.9배를 승부 막건으로 조져 먹었고요. 또 3월 4일 경주에서도 쌍승식 대가리를 의심하지 않았던 마필이긴 합니다만 직전 경주는 오히려 경주거리가 1200으로 줄었어도 좀 불안하게 봤던 이유가 뭐냐면 3월 4일 날 선행을 나서는 과정이 깔끔하지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게 몰아서 선행을 나섰는데 과연 직전 순군전에는 상대 선행마들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얼마나 편안하게 선행을 갈 수 있느냐 그게 변수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직전에는 꺾었는데 초반에 선행을 나서는 과정에서 힘소진이 있었어요. 코너를 돌면서 선행을 장악하고 나선 거니까. 그리고 3차게 머물렀는데 그 정도면 나쁘지 않은 끈기였습니다. 자, 4번마 어게인 신화는 쫓아가는 전개도 되잖아요. 쫓아가는 전개도 분명 되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4번 어게인 신화가 아마 여기서 머리로 팔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요건 꺾을 수가 없고 7번마 고스타운이라는 마필이 3월 10일 경주에서 10배짜리 10.8배짜리를 딱 두 방으로 조져 먹었던 마필 아닙니까? 근데 그 전에 2월 11일 경주에서는 인기마로 팔렸어도 완전히 꺾었고 12월 25일 날도 그냥 완전히 꺾었던 마필이거든요. 왜냐하면 12월 25일 경주에서는 기록 자체가 거품이 많았기 때문에 2월 11일 경주에서는 과인기가 조심스럽다라고 말씀드렸고 직전 경주는 순군전에 1300의 의지 자체가 없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3월 11일 경주처럼만 뛰면 돼요. 그때 당시에 선행을 나섰다가 압박을 받고 밀렸다가 결승 전방에서 다시 재차 추진하는데 그 근성이 정말 대단했거든요. 적정거리입니다. 1200은 7번 고스타운. 9번은 정상대길은 이거는 직전에 강민이 좀 고배당으로 째려봤던 마필인데 안 되더라고요. 요거는 조금 더 두고 보겠습니다. 9번 정상대기는 오늘 게이트까지 외곽으로 밀려 있고 선행이 안 되는 조건에서는 좀 세게 읽어주기가 어렵죠. 4번마 어게인 신화, 3번마 새벽이,
그리고 7번 고다운, 2번 초한, 저렇게 4마리가 관심권인데 가장 안정적인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는 마필이 4번 어게인시나라고 보여지죠. 거의 이게 뭐 머리로 팔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가장 안정적인 전개는 4번 어게인시나고요. 좀 상대적으로 덜 팔리지만은 배당가치 있는 놈들은 승군전을 치르는 2번 초한, 또 3번 새벽이, 요런 마필들. 당일 현장 배당 상황을 보면서 좀 구멍수를 압축해야 되는 그런 레이스로 보여집니다. 일단 4번 어게인시나를 인기마 중에는 조금 더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5월 14일 일요일 부산 중계 1경주입니다. 혼합 4군 10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이번 일요경마 5월 14일 일요일 부산 중계 1경주입니다. 혼합 4군 10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이번 주 일요 부산 중계 경주가 좀 깔깔한 레이스가 많습니다. 인기만 싸움처럼 좀 꼬시는 경주가 좀 많이 보이지만 꼼꼼하게 또 내용을 뒤져보면은 또 쉽게 썰렁하게 인기마로 끝나는 레이스가 아니거든요. 자, 1경주도요. 강민이 상당히 좀 많이 고민을 했던 경주입니다. 발빠른 선행마가 대거 포진된 편성 아닙니까? 뭐 3번, 4번, 또 5번 타이거 슬램도 예전엔 선행마였고요. 그리고 또 비카오프, 7번 CT7, 발빠른 마필들이 많아요. 안쪽에 1번만 미라클 영웅까지 발빠른 마필들이 많아서 과연 어떤 놈이 선행을 초반에 장악하고 나서느냐. 처음엔 그걸 따지기가 조금 골치가 아팠어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니까 선두권이 무너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1000m이긴 합니다만은 선두권이 빡빡하게 치열하게 치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아마 당일 배당판의 인기만은 7번마 CT7이 머리로 팔릴 겁니다. 그런데 직전 경주 이게 인기 1위로 팔리고 깨졌어요. 왜 깨졌습니까? 선행을 못하니까 깨져버린 거예요. 2월 17일 경주에서 강민이 대가리 놓고 29배짜리를 때려 먹었던 강민의 관리 마필 아닙니까? 그때 당시는 선행을 나설 수 있었기 때문에 강축으로 의심하지 않았죠. 그런데 직전 경주는 선행을 나서지 못하니까 무기력하게 깨지더라. 3번마 리턴 오브 더 킹이라는 마필이 1000m 줄어든 경주거리 안쪽을 잘 뽑았는데 선행을 양보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발빠른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6번마 비카오프라는 마필도 기본적으로 선행을 해야 더 뛰는 마필입니다. 물론 쫓아가도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쫓아가서는 항상 결정타가 좀 나오질 않잖아요. 자, 이래저래 좀 편성 자체가 선두권이 빡빡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좀 고배당을 노려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단거리에서 추임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 단거리 추임마, 자력 승부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은 선두권이 뭉개지는 편성에서는 막판 한 칼이 가능한 단거리 추임마를 한 마리를 강민이 째려보고 있는데 바로 8번마 VD바라는 마필입니다. 출전 마필 중에 뚝심은 가장 좋고요. 또 거리 적성은 짧아요. 그래서 1200, 1000m가 이 마필의 적정거리라고 보여지는데 배당마로서는 8번마 VD바를 이걸 충마로 놓고 가든지 아니면 현장 의지를 밝혀서 대가리를 세워놓고 후착권에서 붙여 때리든지 어쨌거나 8번마 VD바는 기본 막건으로 공략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8번마 VD바 인기도에서는 거의 한 5위권, 6위권 될 것 같아요. 더 안 팔릴 것 같으네. 한 6, 7위권 될 것 같으네. 8번마 VD바, 8번 VD바를 여기서는 고배당으로 관심을 두셔야 되겠습니다. 5월 14일 일요일 5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당일 배당판의 인기만은 5번마 히비키, 4번마 스타파워, 3번마 금곡성, 매각이 11번마 정상만세도 배당판에 바람을 많이 불어줄 상황이고요. 뭐 더 나가서는 6번마 대장금이랄지 뭐 이런 놈들도 또 9번마 드림슬로랄지 이런 놈들도 배당판 바람을 불어줄 수 있는 편성인데요.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 한 마리 나오고 있죠. 5번마 히비키. 자, 5번마 히비키는 능력 마필입니다.
승군전이고 1300 늘어난 경주 거리를 할지라도 다시 한번 쌍대가리를 의심하지 않는 마필이 5번마 히비키가 되겠습니다. 자, 이 마필은 데뷔전부터 강민이 혈통적 기대치를 어마어마하게 높게 평가하는 마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음성 정보에서도 이 마필은 빠르게 1군까지 성장할 잠재 능력이 있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오바마 히비키는요 1억 2천만 원짜리 괜히 비싼 말이 아니에요. 자, 이 마필의 혈통을 좀 뒤져보면 이 목의 쪽 혈통을 보면 이 퍼스널 엔샤인이라는 마필이 있어요. 그러니까 증조 할머니, 외가 쪽의 증조 할머니 정도 되는데 13전 전승을 거뒀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지왕경주에서 8승을 했고요. 또 지추경주에서 2승을 했던 그 퍼스널 엔샤인, 어마어마한 혈통이에요. 그래서 이 히비키라는 마필은 제가 주행심사를 보면서 저 마필은 1군까지 가겠구나. 그리고 또 데뷔전에서 뛰었던 내용 자체가 대하시는 상당히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빠른 페이스를 쫓아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걸음이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았습니까? 1300은 여기선 또 대가리예요. 5번은 히비키 그냥 인정을 하고요. 5번 넣고 후착을 찾는데, 후착권에서는 3번 금곡성, 4번 스타파워, 11번 정상만세. 자, 후착권에서 딱 3마리로 압축이 되는 경주로 봅니다. 자, 이 중에서 어떤 쪽으로 때리고 어떤 쪽으로 받치느냐 하는 부분이 좀 관건이 되겠는데요. 좀 조심스럽습니다. 일단 후착은 뭐 두 방, 세 방 이렇게 찢어 발길 수도 없고, 웬만하면 한 방으로 딱 가야 되는데 최대한 좀 현장감을 살리면서 가겠습니다. 일단 5번만 히비키는 강축이다. 5번 히비키는 여기서 안 빠집니다. 5번 히비키를 놓고 후착권에서 3번, 4번, 11번 중에 현장감을 살리면서 후착 막건은 웬만하면 한 방으로 압축 막건을 공략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5월 14일 일요일 부산 중계 이경주입니다. 국산 5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이 여러 마리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당일 배당판의 인기 많은 2번마 백만돌이, 3번마 프라임 레이스, 그리고 6번마 유성 빅토리, 7번 메이저선, 10번마 커밍 어게인, 이런 놈들이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수 있어요. 5번마 해성스타도 어느 정도 배당판 좀 바람을 불어줄 그런 편성인데요. 2번마 백만돌이가 직전까지 마지막 끝걸음 탄력이 상당히 날카로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도윤 기수, 여전히 기수는 좀 불안합니다만은 요거는 관심권으로 가져갈 마필이고, 3번마 프라임 레이스가 승군전이긴 합니다만은 직전에 뛰었던 편성이 약하지 않았다고 봐요. 1300은 다시 한번 적정거리 출전이고, 6번마 유성 빅토리가 편안하게 선두권 전개를 풀어가면 더 뛸 수 있는 마필인데요. 단순한 선행만은 아닙니다만은 선행을 했을 때는 무조건 더 뛸 마필로 강민은 보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하게 발빠른 선행마가 없잖아요. 그래서 6번마 유성 빅토리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0번마 커밍 어게인은 2월 17일 경주에서 승부지 대가리 세워놓고 36.7배를 승부 막건으로 조져 먹었던 강민의 관리 마필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승군전이었던 3월 10일 경주에서도 강축마로 의심을 하지 않았죠. 하지만 직전 1600 늘어난 경주 거리에서 선두권이 빠르게 흘러가는 페이스에서 좀 강하게 읽어주기는 조금 어려웠던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은 줄어든 1300 경주 거리가 분명 더 유리한 조건이죠. 그래서 10번마 커밍 어게인도 관심권이고요. 강민이 재밌게 보는 마필이 7번마 메이저선인데요. 인기 순위가 한 4위권 이렇게 팔릴 것 같아요. 근데 이 마필은 2월 17일 경주 인기 순위 12위였을 때, 그러니까 2월 17일 1600에서 인기 순위 12위였을 때 999 폭탄 막건을 터뜨릴 뻔했던 마필입니다. 목차로 3착을 들어갔는데 조금만 달 찼으면은 2차까지도 올 수 있었던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월 10일 경주는 강민이 또 실전 막건으로 노렸고, 최근 두 번의 경주는 근데 강민이 이걸 안 봤어요. 왜냐하면 선두권이 빠른 페이스를 극복하기가 어렵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기껏 해봐야 6번마 유성 빅토리 정도, 또 아니면 3번마 프라임 레이스 정도, 이런 놈들이 앞선을 전개를 풀어가는 상황이에요. 당연히 7번마 메이저선은 쫓아가서 한 발을 더 쓰는 조건에서는 가장 좋죠. 그리고 줄어든 경주 거리가 이 마필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거리 적성이 넉넉한 마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7번마 메이저선을 이제부터는 배팅권으로 갑니다. 7번마 메이저선을 강민은 좀 재밌게 보고 있고, 일단 7번을 놓고 가는데 인기 많은 1번, 3번, 6번, 10번. 자, 다 때릴 수는 없고 이 중에서 좀 때리고 받치는 막건의 선택을 하셔야 되겠는데, 당연히 현장 배당 상황까지 좀 보면서 때리고 받치는 막건의 선택은 현장까지 좀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 (5월 14일) 일요일 6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일요경마 첫 번째 승부 경주입니다. 8마리 단출한 편성입니다만은 은근히 까다로운 혼전입니다. 배당판에 강축마가 없이 중구난방으로 팔려 나갈 수밖에 없는 판때기예요. 4번마 크립토키드가 인기마로 팔릴 상황이고요. 그리고 1번마 캐리어, 또 6번마 제라한, 5번마 행운머니, 또 3번마 스페셜 션샤인. 그렇게 5마리가 팔릴 것 같아요. 1번, 3번, 4번, 5번, 6번. 뭐 코팔레로는 안 팔릴 거고, 감동의 챔피언도 그렇고. 그러니까 1번, 3번, 4번, 5번, 6번. 저렇게 5마리가 팔리는 경주입니다. 1, 3, 4, 5, 6 이렇게 5마리가 비슷하게 골고루 팔리는 그런 편성인데, 이번 6경주를 승부경주로 노리고 가는 이유는 충마를 어떤 놈으로 놓고 때리느냐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요, 능력 편차가 크지 않아요. 고만고만합니다. 그나마 조금 더 팔릴 마필이 이 페로비치가 안정했기 때문에 크립토키드가 조금 더 팔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있어요. 이 마필은 주행심사 때 막 등자가 좀 빠졌는지 막 덜컹덜컹했던 그런 내용이 있어서 계속 실전 변화를 째려보는 마필 아닙니까? 근데 이 크립토키드의 최대 단점은 내축으로 기대는 압력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추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외곽 선입전개를 풀어가서 적절한 타이밍에 먼저 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전개 상황이 좀 깔끔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4번마 크립토키드가 인기 1위로 팔리겠습니다만은, 뭐 요놈을 충마로 놓고 가려고 강민이 추천 경주로 노리고 가는 건 아니고요. 크립토키드가 그나마 좀 더 팔리겠습니다만은 월등하게 앞서는 능력이 아닙니다. 부러질 수도 있는 말이고요. 자, 그래서 이번 6경주는 자신있게 대가리를 세워놓고 갑니다. 자신있게 대가리를 세워놓고 가는데, 이 5마리 안에서 끝나는 레이스로 보지만은 이 중에서 또 불안한 인기만 한 마리는 웬만하면은 삭제 처리할 겁니다. 아마 거의 뭐 깜빡이로 팔릴 것 같은데, 강민이 현재까지 확인되고 있는 내용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인기만 한 마리 완전하게 삭제 처리하고 확실한 대가리를 세워놓고 중배당 압축 승부 막건을 조져 먹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큰 배당이 나올지는 아주 큰 고배당은 아니에요. 하지만 뭐 쌍승시까지 이렇게 또 엮어서 가면 배당은 분명 두둑하게 챙겨 먹을 수 있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6경주는 충마에 대한 자신감, 놓고 사는 마필에 대한 확신, 중배당 승부 막건, 압축 승부 막건 강하게 노리고 반드시 챙겨 먹도록 하겠습니다. 5월 14일 일요일 부산 중계 3경주입니다. 국산모 5군 16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1번마 우사인 너트, 5번마 프렌치걸, 10번마 남도거상, 11번 새벽스타, 더 나가서는 6번마 라이징 프리스라든가 또 8번마 노블워리라든가 이런 놈들도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수 있는 편성인데요. 1번마 우사인 너트가요, 이게 3월달 경주에서 강민이 아주 강하게 노렸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널널하게 낙승을 거뒀던 경주 등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 우사인 너트가 데뷔 초에는 좀 농땡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 10월 달에 거세를 했죠. 이 거세한 이후로 꾸준하게 살아나는 걸음이 나쁘진 않습니다. 자, 오늘 1번 게이트까지 잘 뽑았기 때문에 또 1600 거리 정력 무난하기 때문에 1번만 우사인 너트가 배당판에 머리로 팔릴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직전에 뛰었던 편성 자체가 강했다고 인정하기는 조금 조심스럽죠. 그래서 1번 우사인 너트를 과연 여기서 인기 1위 말을 충마로 놓고 가야 되느냐, 이거는
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5번마 프렌치걸이 7주 공백을 갖고 나오고 있는데 이 경정맥염이라는 질병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놈들은 깜빡이로 팔려도 현장까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1600m 늘어난 경주 거리가 직전보다는 유리한 조건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죠. 이미 1600에서 좀 짧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10번마 남도거상이 직전에 자력 입상에 성공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너무 약하지 않았습니까? 그 온누리 강자를 이긴 건데 온누리 강자는 능력마가 아니거든요. 온누리 강자는 4월 월말경만가 그때 당시 또 배당판 바람 불고 좀 깨졌죠. 6착인가 뭐 7착인가 깨졌던 그 마필 아닙니까? 그러니까 10번마 남도거상도 순군전에 지금 바로 또 들이대볼 그런 사이즈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11번마 새벽스타가 좋습니다. 그동안 새벽스타가 뛰었던 편성을 보면 굉장히 빠른 페이스 1200, 1000m에서 계속 빠른 페이스를 뛰다가 직전에 1600 늘어난 경주거리에서 3차까지 왔는데 거의 뭐 대등한 걸음이었어요. 착차도 크지 않았습니다. 2차권에서는 느레랑과 반마신 착차니까. 그래서 11번 새벽스타가 이거는 발주대하시는 느리지만은 놓고 쫓아가서 마지막 한 칼은 더 나오는 마필이잖아요. 그러니까 1600이 딱 적정거리라고 보여지네요. 11번 새벽스타를 강민은 조금 더 강하게 읽어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11번 새벽스타의 1번 우사인 너트는 일단 기본 막건으로 가져가 주셔야 되겠고 11번을 놓고 나머지 마필 중에 뭐 받치는 막건은 현장까지 좀 고민이 필요한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5월 14일 일요일 7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상당히 까다로운 혼전 편성입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5번마 제주의 하늘, 6번마 금봉왕, 2번마 와이키키, 8번마 필라니케 이런 놈들이 인기마로 팔릴 상황이고요. 3번마 허리케인 블루라든가 또 7번마 마이비전, 9번마 블랙파워 이런 마필들도 도전권 마필입니다. 뭐 쉽게 무시할 수 없는 복병 마필들이에요. 결국 10마리가 뛰는 경주에서 7마리 정도가 도전 가능한 자력 승부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마필들로 판단되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고요. 또 고민을 많이 했던 레이스입니다. 최근 상승세가 좋아서 5번마 제주의 하늘이 그래도 배당판의 머리로 팔릴 상황이죠. 최근에 꾸준하게 자기 걸음을 뛰면서 연투를 때리고 있습니다. 복승률 100%를 기록하고 있는 마필이고 또 1700까지 자력으로 극복했는데 오늘은 줄어든 경주거리가 상대적으로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5번마 제주의 하늘도 무시는 할 수 없습니다만 다만 부담 중량이 늘어난 게 좀 마음에 걸리네요. 부담 중량. 그리고 직전보다도 이번 경주가 페이스가 훨씬 빠릅니다. 그 빠르게 흘러가는 페이스를 극복을 해야 되는 숙제가 남아있죠. 그래서 5번마 제주의 하늘을 여기서 충마로 놓고 가야 되느냐 이거는 조금 고민이 되고요. 6번마 금봉왕이 기본 사이즈는 좋습니다만은 이 마체중에 들쭉날쭉하면서 컨디션도 좀 들쭉날쭉하는 그런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뛰는 맛은 없는 거죠. 하만식 기수가 부산에서 올라와서 태워줬는데 안 되는 말 태우지는 않았을 것이고요. 일단 뭐 안 가는 것도 없고 무조건 이빠이는 강승부는 필연이죠. 근데 이건 현장 변수를 좀 살펴야 됩니다. 8번마 필라니케는 직전 경기에서 13.5배를 승부 막건으로 조져 먹었던 강민의 관리 마필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12번 외곽 게이트가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 마필은 모래를 맞으면 안 뛰기 때문에 모래를 맞지 않으려면 선행을 가든지 아니면 외곽 선입전개를 풀어가야 되는데 12번 게이트가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다니까요. 그래서 강민이 직전에는 실전 막건 13.5배 때려 먹었는데 오늘도 뭐 특별하게 앞선이 강하진 않습니다. 8번 필라니케가 일단은 되든 안 되든 선두권에 치고 나설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2번마 와이키키가 사실 예전 사이즈로 보면 여기서는 뭐 대가리까지도 볼 수 있는 마필이죠. 이게 예전에 과천시장배였던가요? 과천시장배를 우승했던 마필 아니겠습니까? 과천시장배. 그러니까 2015년
과천시장배를 우승했던 마필이죠. 최근 경기를 보면 뭐 1300, 1700 좀 역부족이었습니다만 과천시장배가 1200으로 펼쳐졌던 레이스였어요. 그 1200에서 쌈박하게 추입을 날랐던 마필이 와이키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선도 되고 쫓아가도 되는 마필이긴 합니다만 거리 적성은 넉넉하지 못한 말로 보죠. 1200은 다시 한번 적정거리입니다. 뭐 이런 저런 놈들 많아요. 뭐 3번 허리케인 블루라는 마필도 광야제일과 부마모마가 같습니다. 광야제일은 예전에 코리안 더비를 우승했던 마필이잖아요. 그러니까 혈통적 기대치도 상당히 높은 마필인데, 야, 이거 최근 경주를 보니까 너무 실망스러워요. 일단 선행을 가야 됩니다. 이거는 선행을 나서야 무조건 더 뛰는 마필로 보는데 8번마 필라니케 빼고는 특별하게 발빠른 선행마가 없어요. 그래서 3번마 허리케인 블루도 꺾을 수가 없고 7번마 마이비전도 직전에 뛰는 거 보니까 뭐 장난이 아니던데요. 마지막 끝걸음이 정말 날카롭게 살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놈들까지도 전개 상황의 변수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9번마 블랙파워도 1월 7일 경기에서 18.2배를 때려 먹었던 마필인데 앞선이 무너지면 올 수 있는 마필이죠. 야, 굉장히 까다로워요. 굉장히 까다로워서 사실 이거를 좀 승부 경주로 추천 경주로 가져갈까도 생각을 했어요. 배당은 일단 확보가 되니까. 근데 아직까지도 강민이 좀 해답을 찾기가 아직까지도 좀 애매합니다. 단순하게 인기만은 5번, 6번, 8번이 조금 더 팔리겠습니다만은 강민이 실질적으로 배팅의 중심에 좀 세워놓고 싶은 마필은 3번 허리케인 블루도 가능성을 생각해 보고 있고요. 또 7번마 마이비전이라는 마필도 직전에 뛰는 걸 보니까 이건 무조건 더 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7경주는 지금으로서는 뭐라고 결론을 내기가 조금 어렵네요. 죄송합니다만은 강민이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죠. UCC 방송에서. 근데 이번 7경주는 제가 현장까지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승부지 변수, 또 마체중의 변화, 6번마 금봉환 같은 마필은 반드시 현장에서 체중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 아주 작은 변수까지 좀 꼼꼼하게 살피면서 이번 7경주는 현장까지 신중하게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14일 일요일 부산중계 4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당일 배당권에 인기 많은 8번마 제라진, 2번마 천하통일, 3번마 판타스틱 조이, 11번 댄싱스타, 7번마 슈퍼짱짱이, 안쪽에 1번마 마초명운, 뭐 이런 놈들이 비슷비슷하게 팔리는 경주입니다. 뭐 10번마 연승질주는 직전에 고배당을 터뜨렸는데 이건 안 팔리겠죠. 오늘은 부담 좀 들었고, 그래서 8번, 2번, 3번이 좀 더 팔릴 상황이고, 그 다음에 댄싱스타, 뭐, 이런 놈들, 좀 이렇게 팔릴 텐데, 슈퍼짱짱이 팔릴 텐데, 대부분 지금 출전하는 마필들이 다 강민의 관리 마필들이에요. 2번마 천하통일은, 5월 20일 경주, 그러니까 1년 전이죠. 1년 전에 5월 20일 경주에서 대가리 세워놓고 제가 저배당 딱 한 방, 때렸거든요. 그 뒤로 출전 공백이 길어지면서 3월 24일, 4월 16일 최근 두 번의 경주 배당판 바람을 정말 많이 불었는데 예전의 걸음이 나오진 않습니다. 예전에 강민이 생각했던 그 참았다가 한 발 쌈박하게 치는 그런 느낌이 없어요. 최근 두 번의 경주는. 하지만 오늘은 부담 중량이 너무나 유리한 조건 아닙니까? 감량 기술 태워놓고 여기서 뭐 무조건 이빠이 가는 거잖아요. 안쪽 게이트 잘 뽑았습니다. 대단한 승부기 때문에 2번마 천하통일 관측권에 가고요. 3번마 판타스틱 조이가 직전에 순군전에 1600 첫거리 도전에서 배당판 바람을 많이 불었습니다만은 제가 완전히 꺾었어요. 이건 1600은 안 된다라고 봤기 때문에 완전히 꺾었고, 또 재결 내용을 보니까 그 뒷다리 편자가 빠졌더라고요. 오른쪽 뒷다리 편자가 빠지면서 개바닥을 쓸었습니다만 오늘은 다시 경주거리 내려왔고 안쪽 게이트로 왔고, 또 3번 판타스틱 조이가 여기선 선행이죠. 3번보다 더 빠르게 선행 나설 마필이 있습니까? 슈퍼짱짱이가 예전 순발력이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또 연승질주도 외곽에서 예전만한 그런 순발력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판타스틱 조이가 여기서 선행입니다. 선행.
7번마 슈퍼짱짱이는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입니다. 예전에 1번 게이트에서 이게 선행을 쏘고 한 바퀴 돌았을 때 작년 가을이었어요. 제가 50배가 넘는 배당 52.7배를 주력 막건으로 조져 먹지 않았습니까? 그 뒤로 지금 쫓아가면서 뭔가 좀 한 칼 좀 해보려고 하지만은 번번이 좀 역부족이에요. 이런 마필은 좀 정계운이 따라줘야 되겠고 8번마 제라지는 직전에 14.6배를 승부 막건으로 조져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3월 26일 경주는 22.5배 강민이 쌍승식 대가리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휴양 공백 이후에 완벽하게 살아났다는 승부지 내용이 확인됐었기 때문에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14.6배, 22.5배 제대로 때려 먹었는데 당분간 상승세는 계속 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부담 주양 늘어난 부분이 변수가 될 수 있죠. 11번 댄싱스타는 직전에 마지막 끝걸음이 상당히 날카로웠는데 꾸준하게 자기 걸음을 뛰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뒷방이 다 있는 거죠. 3월 5일 날은 앞선에 가봤고 직전에는 바닥에서 투입을 들어왔고 10번 댄싱스타도 봐줘야 됩니다. 지금 승군 레이팅에 걸려있는 마필이 2번 천하통일이 48점 그리고 연승질주 50점, 11번 댄싱스타 48점. 승군 레이팅에 걸려있는 마필이 지금 3마리 정도가 되는데 일단 연승질주는 여기서는 아니라고 봐야죠. 3번만 판타스틱 조이를 놓고 갑니다. 3번 단독 선행입니다. 3번 놓고 줄어든 경주거래에서는 여기서는 어떻게든 2차권 하나는 한 자리는 차지하겠네요. 3번 판타스틱 조이 놓고 후차권에서 어느 쪽으로 때리느냐가 관건인데 일단 8번 제라진도 상승세 무시할 수 없고 10번 댄싱스타, 2번 천하통일 3 넣고 2번, 8번, 11번은 기본 막건으로 가야 되겠네요. 3 넣고 2번, 8번, 11번 자, 이 중에서 어느 쪽으로 한 방을 때리느냐는 현장까지 좀 신중하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5월 14일 일요일 8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7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철저하게 고배당 막건을 공략하는 승부 경주입니다. 이변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혼전입니다. 지금 배당판에 어떤 놈이 인기마로 팔릴지도 좀 가늠하기가 어려운 그런 난타전 편성인데요. 일단 12번 승리사랑이 최근에 꾸준하게 뛰고 있기 때문에 아마 깜빡이로 팔릴 거고 또 안쪽에 선행을 노릴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2번만 뉴 와이파이가 깜빡이 팔릴 상황이고 그 외에도 뭐 10번만 지상비행이랄지 12번만 나트랑이랄지 또 8번만 출애 뭐 이런 놈들이 배당판에 바람을 많이 불어줄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8경주를 승부경주로 노리고 가는 이유 딱 한 가지입니다. 무조건 배당이 터질 수밖에 없다는 거. 터질 수밖에 없는 판때기예요. 지금 언급해드렸던 이런 인기 마필들 중에서 완전하게 꺾고 가야 되는 마필이 한 2-3마리 됩니다. 인기마들이 다 불안해요. 지금 다 불안하고 언급해드리지 않았던 마필들 중에 반드시 주목을 해야 되는 최근 복귀가 꽉 잡혀있는 고배당 복병들이 또 여러 마리가 보이는데 인기 마필들이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려있다는 부분도 상당한 전개 상황의 변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또한 경주거리가 1700m라는 부분도 이번 경주의 혼전도를 좀 더 가중을 시키는 요인입니다. 지금 8경주는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아마 오늘 1호 경마에서 이번 8경주와 또 10경주죠? 10경주 요 2개 경주는 가장 혼전도가 심하고 무조건 배당이 터지는 그런 레이스로 보여지는데요. 자, 강민은 이번 8경주에서 강민이 생각했을 때 인기 순위가 한 6, 7위권 될 것 같아요. 놓고 갑니다. 놓고 가야 될 충마가 있어요. 반드시 놓고 가야 되는 충마. 1700에서 지금 인기 마필들이 다들 한두 가지씩 불안 요소를 갖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또 승군 레이팅도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거든요. 인기 순위 한 6, 7위 되는 마필을 대가리 놓고 갑니다. 대가리 놓고 복대복 막관까지 엮어갑니다. 이번 8경주는 강민이 확실하게 두둑하게 고배당을 챙겨드리겠습니다. 기대를 많이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5월 14일 일요일 부산중계 5경주입니다. 국산마 상권 14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10번마 세기강자 1번마 미스터 스펜딩 3번마 선샤인 알파 그리고 5번마 초아 이런 놈들이 인기마로 팔립니다. 뭐 더 나가서는
11번 로켓블레이드라던가 또 6번만 코퉁이랄지 별무리 이런 놈들도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수 있는 은근히 혼전 편성이에요. 대가리를 어떤 놈으로 놓고 가느냐가 이번 중계 5경주의 배팅의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 외곽의 10번마 세기강자는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도 6.1배 압축 막건으로 적중을 했고요. 또 3월달, 또 3월 31일과 3월 12일, 2월 24일 계속해서 연투를 때릴 때 강민이 강하게 추천을 드렸던 마필이에요. 이 서울 경마장에 있는 16조 마방에 있는 천구라는 마필이 있죠. 그 천구와 목의 혈통이 같습니다. 목의 형제 마필입니다. 그래서 혈통적 잠재력도 상당히 높게 평가하는데, 오늘은 순군전의 부담 저항도 굉장히 유리한 조건 아닙니까? 다만 게이트 외곽으로 밀려 있고요. 최근에 뛰었던 상대들보다는 분명 강적을 만난 것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번마 세기강자가 여기서 또다시 인기 1위로 팔리겠습니다만 이번에는 충마로 놓고 갈 생각이 없어요. 2번마 선사인 알파는 최근 경주에서 은근히 상대들이 좀 강했다고 판단이 되고요. 1번마 미터 스pen딩은 3월 5일이었죠. 3월 5일 경주에서 대가리 세워놓고 10.8배 딱 두 방 압축 맞건 때려 먹었어요. 그리고 직전 경주는 인기마로 팔렸는데 완전히 꺾었습니다. 뭐 1400 경주 거리라는 부분도 좀 변수이긴 했습니다만 선두권이 워낙 빠르게 흘러가는 페이스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칫 오버 페이스로 말릴 수 있다는 부분을 걱정을 했는데 정말 잘 타고 3차까지 온 겁니다. 나름 3차까지 잘 탄 겁니다. 그 정도면은 오늘은 1번 게이트 잘 뽑았고요. 이제부터는 배팅권으로 가져가야죠. 1번 미스터 스펜딩 관심권. 5번마 초안은 직전에 좀 늦발하고 그렇게 깨졌는데 마체가 너무 커요. 덩치가 너무 크다 보니까 발주 기복이 있어요. 어떨 때는 앞선에 갔다가 어떨 때는 또 늦발하기도 하고. 근데 대체로 좀 늦어요. 이게 중속도 늦고. 그래서 별무리는 제가 2월 달에 또 20배짜리 3복으로 때려 먹었던 마필인데 아무래도 순군전 상대들이 좀 강해졌다고 보이죠. 더군다나 또 정도윤이 기승이고 어떤 놈을 놓고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1번 미터 스펜딩은 이건 무조건 더 뛰는 말로 봅니다. 1번 게이트 잘 뽑았고 1번 놓고 2번, 5번, 10번 1 놓고 2, 5, 10 환수가 될까요 이게? 어쨌거나 당일 현장 배당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10번만 세기강자를 충마로 놓고 가고 싶은 생각은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오늘은 게이트 외곽으로 밀려 있어요. 사실 뭐 세기강자 그동안 뛰었던 거 보면 계속 안쪽 게이트를 잘 받았던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네요. 오늘은 외곽에서 이거는 조금 좀 위험할 수 있는 인기마가 되겠네요. 어쨌거나 1번을 놓고 합니다. 1번을 놓고 2번, 5번 10번까지는 기본 막건으로 정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5월 14일) 일요일 구경주입니다. 국산마 오픈 1800m 별정 경주 코리안 더비 대상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이빠이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승부 경주입니다. 앞말은 55kg, 순말은 57kg, 동일한 별정 부담 준양을 짊어지는 방식인데요. 앞말이 한 마리도 출전하지 않았죠. 그래서 출전 마필 모두가 57kg 동일 부담 중량을 짊어지고 1800m를 뜁니다. 직전 경주, 그러니까 같이 떴던 마필 많아요. 캐러컨 마일 대상 경주, 부산에서 열렸던 캐러컨 마일 대상 경주에서 같이 떴던 마필이 많은데 직전 4월 2일 캐러컨 마일 대상 경주에서 인기 마필들이 다 부러졌습니다. 그때 인기 1위로 팔렸던 마필이 대호시대였고 또 파이널 보스가 깜빡이로 팔렸던 그런 경주 아닙니까? 거기에 또 무한열정이 인기 3위 이 세 마리가 다 바닥을 쓸어버리고 인기 10위였던 인디언킹과 인기 8위였던 로열 루비가 동반 이상하면서 초대박이 터진 거예요. 복승식이 700배, 쌍승식이 1700배가 넘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경마라는 것이 인기마들을 보면요. 최근에 잘 떴던 마필들이 인기마로 팔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전에 잘 떴던 마필이라든가 잠재 능력이 충분한 마필들이라 할지라도 최근에 보여준 액면이 없으면 안 팔리는 게 그게 경마 배당판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파이널 보스라든가 또 대오시대라든가 이런 마필들, 또 무한열정이라든가 이런 마필들은 뭐 이세마 경주 있잖아요. 이세마 뭐 육성신사 합격이라든가 또 뭐 브리더스컵이나 과천시장배라든가 계속 작년에 열렸던 그 특별 경주 대상 경주들, 그런 경주들 이세 마필 때 액면을 보여준 거죠. 기본 사이즈가 좋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그 이미지가 각인이 돼 있다 보니까 계속 인기마로 팔리는 거예요. 그런데 2세마와 3세마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2세 마필 때 잘 뛰었던 마필들이 3세마에서 깨구락지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좀 주춤주춤하다가 3세 이후에 걸음이 늘어나는 마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전에 뛰었던 인디언킹과 로열 루비 이런 마필들이 직전 고배당은 어부지리가 아닙니다. 자력이에요. 경주 내용적으로도 자력 입상에 성공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또 깜빡이는 파이널 보스와 대오시대와 또 아메리칸 파워 이런 놈들이 인기바로 팔릴 상황 아니겠습니까? 강민은 지금 언급해드렸던 3마리 2번 대오시대, 5번 아메리칸 파워, 또 6번 파이널 보스. 자, 이 인기마 3마리 중에 충막감이 없다고 봅니다. 이번 경주는 직전에 로열루비아 인디언킹이 999 막권을 터뜨렸듯이 이번 경주도 충분히 이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특히 경주거리가 직전에 뭐 1600이었기 때문에 그랬다. 그건 아니에요. 1800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변 가능성은 높다라고 봅니다. 강민이 여기서 확실하게 믿고 때리는 충마가 있습니다. 제가 나올 때마다 10까지 가는 말이다. 능력 마필이다. 개거품을 물었던 마필이 있죠. 여기서 대가리 놓고 갑니다. 안 빠지는 축이 있어요. 안 빠지는 충마. 인기도에서 밀려 있습니다만 안 빠지는 대가리가 서 있기 때문에 대가리를 분명하게 세워놓고 중배당, 중고배당 승부막건 제대로 때려 먹겠습니다. 자, 이번 구경주는 배당이 나와줄 수밖에 없는 편성이에요. 배당 막건으로 확실하게 두둑하게 한구라 챙겨 먹도록 하겠습니다. 5월 14일 일요일 부산중계 6경주입니다. 혼합 1군 18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당일 배당판의 인기 많은 5번마 돌아온 연표, 8번마 생일기쁨, 2번마 통일시대, 또 4번마 백두, 12번 유성드림, 더 나아가서는 뭐 10번마 중앙대일할지 아니면 타피 포인트는 조금 덜 팔릴 것 같고요. 배당판 바람을 불어줄 마필이 여러 마리가 보여요. 5번마 돌아온 연표는 참 이거 너무 아쉽죠. 제가 직전경주 이 방송을 통해서도 돌아온 현표를 아주 강하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돌아온 현표와 생일기쁨 이 두 마리를 현장에서도 아주 강하게 노렸던 마필입니다. 그런데 충마를 잘못 잡았어요. 충마를 백두로 가져갔죠. 백두를 충마로 놓고 생일기쁨과 돌아온 연표 두 방을 때렸는데 그 뒤에 두 마리가 들어오면서 좀 아쉬움이 남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돌아온 연표와 생일기쁨이 기본 사이즈, 예전부터 기본 사이즈는 상당히 좋았던 마필인데 강민이 노림수를 뒀던 것은 이 백두였거든요. 원래 이 백두라는 마필이 예전에 19조에 있던 마필 아닙니까? 19조에 있다가 31조로 마방을 이적을 하고 출전 공백이 길어진 이후에 2월 5일 경주에서 누치브로 걸음을 남긴 거예요. 그리고 3월 5일 경주에서도 큰 착차가 없이 3마리, 그러니까 통일시대, 생일기쁨, 또 백두 이 3마리가 뭉쳐 들어왔고 4차기 유성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직전 경주 좀 노려봤는데 앞선에 붙질 못하더라고요. 확실히 이 최상현 기수가 기승술에서는 좀 많이 부족한 좀 아쉬움이 있었던 초반에 자리를 못 잡았으면은 차라리 힘 한 배를 했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외곽을 뱅글뱅글 돌면서 시종 외곽에서 거리 손해가 많았던 그런 내용이죠. 어쨌거나 이 4번마 백두를요 강민은 다시 한번 이번에는 노려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조인권 기수로 완전히 교체가 된 상황이고 또 돌아온 연표와 생일기쁨이 직전보다 부담 중량이 늘어난 조건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 백두 자체도 부담장은 늘어나 있습니다만은 등짝이 든든해진 만큼은 1kg 부담장 늘어난 것은 충분히 커버가 되겠다. 무엇보다도 안쪽 게이트 전개가 너무나 유리한 상황 아닙니까? 직전에 외곽에서 자리 못 잡고 외곽으로 후미로 밀려버렸잖아요. 근데 오늘은 4번 게이트라면은 선행은 아니더라도
뭐 초반 선행은 2번마 통일시대가 나선다 하더라도 2반매, 3반매를 물고 갈 수 있는 그림이 되죠. 그래서 4번마 백두. 자, 강민은 다시 한번 노립니다. 백두. 2번마 통일시대는 안쪽 게이트 선행이니까 봐줘야 되고요. 뭐 미라클 라인은 제가 직전 경기도 그냥 완전히 삭제 처리해드렸던 마필 아닙니까? 보여준 액면이 전부고요. 또 1800m 거리도 넉넉한 조건은 아니라고 보고요. 탑비 포인트도 직전에 1200이었기 때문에 강민이 좀 노렸던 마필인데, 뭐 서울 경마장에 있다가 내려간 마필인데 요거까지는 좀 가져가기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4번마 백두, 4번 백두 직전에 강민이 좀 노렸다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노려야 될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4번마 백두를 배당마로 주목하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5월 14일) 일요일 10경주입니다. 혼합 상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후반부 승부 경주입니다. 철저하게 고배당 막건을 노리고 공략합니다. 이변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운전입니다. 당일 배당팔이 인기 많은 3번마 어나더 스마트 원, 9번마 티즈런, 7번마 번개파이터, 10번마 스카이 제왕, 11번마 브라이트 캣, 이런 놈들이 인기마로 팔리는 상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강민이 배팅의 중심에 세워놓고 때릴 충만은 언급해드렸던 인기 마필 중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급해드렸던 인기마 5마리 중에서 불안한 인기마 2마리는 완전하게 삭제 처리하고 공략합니다. 그 중에는 물론 깜빡이 배당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 경주가 1200m로 펼쳐졌다면 그냥 인기마 싸움으로 썰렁하게 저배당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경주거리가 1300이다. 경주거리가 1300m라는 것이 이번 경주 배팅의 포인트입니다. 경주거리가 1300이기 때문에 무조건 터졌다라고 보셔야 돼요. 또한 발빠른 선행마가 대거 포진된 편성인데 지금 앞선에 가야 더 뛰는 마필이 인기마로 팔리고 있거든요. 선두권 전개 장담하기 어려운 편성이에요. 선두권이 뭉개지는 그림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번 10경주는 인기마를 놓고 가는 경주가 아닙니다. 복병마, 고부당 복병마를 강하게 노리고 들어가는데요. 최근 경주에서 계속 사연을 안고 있는 강민의 관리 마필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승부가 걸렸습니다. 오늘 놓고 사야 되는 승부 타이밍이에요. 이번 10경주는 인기마 연연하지 않습니다. 고배당 복병마 대가리를 서놓고 두둑하게 고배당 승부 막건에 조지고 또 중고배당 막건까지 두둑하게 공략하면서 이번 10경주는 제대로 한구라 챙겨 먹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를 많이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5월 14일 일요일 11경주입니다. 혼합이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은근히 까다로운 혼전이에요. 마지막 경주를 승부 경주로 가져갈까 좀 고민을 많이 했던 레이스입니다. 하지만 경주 내용을 분석을 하면서 강민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어차피 마지막 경주는 크게 배당이 터질 경주가 아니에요. 접전 편성이고 은근히 혼전이긴 합니다만은 또 대가리를 세워놓고 때릴 수가 있는 경주 아닙니까? 8번마 시대의 여왕 강민의 관리 마필인데 이 편성에서는 다시 한번 충마로 놓고 갑니다. 8번마 시대의 여왕 아마 당일 배당판에도 올 머리로 팔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가리 세워놓고 후착을 찾는 경주인데 후착해서 고만고만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승부 경주로 가져가서는 먹을 게 없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추천 경주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만은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좀 중배당의 포커스를 맞출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8번마 시대의 여왕이라는 마필 직전 경주에서 강민이 29배죠. 29.3배 초원강타라는 16조 마필이었죠. 초원강타를 승부지 대가리 세워놓고 시대의 여왕의 주력 승부 막건을 아주 이빠이 조져 먹었던
승부 경주였습니다. 그 경주에서 선두마 외곽까지 딱 전개를 끌어올리면서 자력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거리 적성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2월 5일 경주에서는 무기력하게 깨졌어요. 하지만 오늘 1200 동일 거리고 또 페로비치가 제한장이 올라왔고 선두권이 빡빡합니다. 지금 발빠른 마필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는 편성에서 직전처럼 선입 전개를 유리하게 풀어갈 수 있는 마필이잖아요. 그래서 8번 시대여왕은 어쨌거나 이 편성에서는 2차권 한 자리는 차지할 수 있는 마필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문제는 후차권인데요. 7번마 매니뮤직. 7번마 매니뮤직이 이게 아마 당일 배당판에 깜빡이로 팔리지는 않을까요? 어쨌거나 2월 25일 경주에서 이게 깜빡이로 팔렸을 때 강민이 완전하게 꺾어드렸던 마필입니다. 뭐 예전 사이즈로 보면 이게 뭐 스포츠 서울배에도 입상을 했던 마필이고 또 작년 가을에는 이게 4연속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이에요. 1200에서. 그러니까 거리 적성도 좋습니다. 1200은. 근데 최근 경주를 보면 직전에는 선행을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끝걸음이 많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필이 좀 인기바로 팔리면은 이번에도 좀 세게 읽어주기는 어렵지 않나. 선행을 뭐 편하게 가기도 좀 어렵잖아요. 안쪽에 이번은 장산호랑이라는 발빠른 마필이 있기 때문에. 6번마 베스트로드가 최근에 전력 상승세가 좋습니다. 예전에 이게 모래를 맞으면 좀 덜 뛰던 그런 악벽이 있었는데 최근 경주를 보면 그런 모래 악벽도 많이 좋아진 거예요. 하지만 직전 경주를 보면은 상대적으로 좀 전개가 잘 풀렸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2월 4일 경주에서도 보면은 선두권이 경합으로 무너지는 편성에서 막판 뚝심을 살려냈던 거고 직전 경주도 선두권이 막 치열하게 경합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개가 좀 잘 풀렸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승군전이라는 거죠. 1200 거리 적성은 좋습니다만 승군전에 이게 또 인기마 대끼리 내진 준대끼리 팔릴 거거든요. 그걸 과연 인정할 수 있느냐. 그거는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자, 오히려 이 9번마 더블럭키가 직전에 강민이 인기 7위였던 마필 요걸 주력으로 가져갔다가 정말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수성 캡틴을 강대가리 놓고 그때 이 더블럭키를 주력 승부를 때려 먹었는데 선행을 갔어요. 1번 게이트 선행을 갔는데 거의 다 와서 덜미가 잡혔죠. 너무나 아쉽더라고요. 뭐 작차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번 더블럭키는 또 1월 8일 경주에서는 강민이 또 22.9배를 추천 경주로 적중했던 마필인데 직전에 선행을 가는 그 작전 자체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해봐요. 차라리 외곽에서는 오늘 선행 못 가죠. 쫓아가는 전개는 끝걸음이 더 살려낼 수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또 나머지 마필 중에 지금 전혀 안 팔리는 복병마 중에 강민이 좀 고배당으로 째려보는 마필이 있어요. 근데 1200에서는 좀 선두권에 묻어가다가 폭탄 배당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이지는 또 강민의 고배당 관리 마필이 있습니다. 강민이 여러 번 또 고배당 충마로 놓고 때렸던 마필이죠. 그 마필까지도 좀 현장까지 고민을 해가면서 일단 8번만 시대여왕을 충마로 놓고 가는데 인기 마필인 베스트로드와 6번 베스트로드와 7번 매니뮤직은 약하게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리고 9번만 더블럭키 또 강민이 고배당을 노리는 관심마 고배당 관심마 한 마리는 또 현장까지 좀 고민을 해가면서 자 마지막 경주는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배당에 상관없이 마지막 경주이기 때문에 무조건 적중하고 돌아가야죠. 무조건 적중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일요경마 뉴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경마팬 여러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강민은 내일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